어둠이 짙게 드리운 늦가을 저녁, 은주시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은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았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2층 집 거실, 박은혜 여사는 홀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젊은 가수들이 현란한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뿐인 아들 민준마저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난 뒤 이 넓은 집에는 정막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다. 한때 은주시 여중 국어교사로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던 박은혜 여사. 낭랑했던 목소리,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눈빛은 세월의 풍파 속에 희미해졌지만 반듯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퇴직 후 찾아온 고독은 그 자부심마저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가끔 들르는 지역 문화센터 서예 교실만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문화센터 서예 교실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참이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어르신, 잠시만요. 앳된 목소리에 돌아보니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손에는 그녀가 방금 서예 교실에 두고 온 듯한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이거 두고 가신 것 같아요. 청년은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보자기를 건넸다. 박은혜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아끼던 벼루를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정말 고맙네, 젊은이. 별 말씀을요? 혹시 무거우시면 제가 댁까지... 아닙니다. 청년은 말끝을 흐리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박은혜 여사는 그의 선한 눈매와 공손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졌다. 괜찮다면 차라도 한잔하고 가게. 마침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뒀는데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어쩐지 이 청년에게 작은 호의라도 베풀고 싶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염치 없지만 잠깐 신세지겠습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나는 박은혜라네. 편하게 은혜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그렇게 강지훈과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박은혜 여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집이 참 아늑하고 정갈합니다. 어머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가식이 없어 보였다. 박은혜 여사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시작된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강지훈은 자신을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청년의 건강한 패기와 따뜻한 인간미가 넘실거렸다. 박은혜 여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그녀가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어머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세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전 교단에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던 그 시절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거의 매일같이 박은혜 여사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라며 예고 없이 찾아왔다. 때로는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과일을 건네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들고 와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다. 박은혜 여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그의 넉살 좋은 웃음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경계심을 풀었다. 그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고 잘 켜지지 않는 형광등을 말없이 갈아주었으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기도 했다. 박은혜 여사는 그런 강지훈에게서 마치 일찍 떠나보낸 남동생의 모습 혹은 살갑게 다가와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덧 박은혜 여사에게 강지훈은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들 민준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건강 문제나 소소한 걱정거리들을 그에게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다. 강지훈은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어머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아들 노릇이라도 해드려야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은혜 여사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정말이지,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청년이야. 그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문화센터에서 가끔 만나는 오랜 친구 최경숙 여사가 어느 날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다. 은혜야,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박은혜 여사는 강지훈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다. 최경숙 여사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너무 쉽게 사람 믿는 거 아니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니. 하지만 박은혜 여사는 최경숙 여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야속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지훈이는 그런 애가 아냐. 자네가 직접 한번 만나보면 알걸세.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지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은혜 여사는 강지훈에게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고 그녀의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희망과도 같다. 그는 박은혜 여사가 젊은 시절 즐겨 불렀던 노래를 함께 흥얼거렸고 그녀가 좋아했던 시인의 시집을 구애와 함께 읽기도 했다. 마치 마법처럼 강지훈은 박은혜 여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훈이 평소와 달리 어두운 얼굴로 박은혜 여사를 찾아왔다. 그는 쭈뼛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친한 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해서요. 한 5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그때 바로 갚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박은혜 여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친구분 아버님께서 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지훈은 박은혜 여사의 손을 잡고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그는 약속대로 50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고급 과일 바구니까지 사들고 와서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박은혜 여사는 그런 강지훈의 모습에 더욱 깊은 신뢰를 느꼈다.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당장 쓸 돈이 없다. 어머니 제사상 차릴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등등. 강지훈은 다양한 이유를 대며 박은혜 여사에게 소액의 돈을 빌렸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약속한 날짜에 때로는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 박은혜 여사는 그를 돕는다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고 그가 돈을 갚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그 과정에서 강지훈은 박은혜 여사의 예금액이나 연금 수령액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는 박은혜 여사의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접근하기도 했지만 박은혜 여사는 그건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고마움이 샘솟았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겨울의 문턱,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어머님, 올해 김장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맛이 끝내주셨는데 제가 좀 배웠거든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박은혜 여사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장을 마친 저녁 따뜻한 수육에 갓 담근 김치를 함께 먹으며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다. 어머님, 제가 요즘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구상 중입니다. 특히 어머님 같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 개발 사업인데요. 강지훈은 화려한 그림과 도표가 가득한 사업 계획서를 꺼내 박은혜 여사 앞에 펼쳐 보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유망한 사업이며 초기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머님은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박은혜 여사를 향한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박은혜 여사는 복잡한 사업 내용보다는 그의 진지한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먼저 마음이 움직였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것을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독한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숨겨진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훈아, 그건 너무 큰 돈 아니냐?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박은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드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의 말은 달콤한 유혹처럼 박은혜 여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래, 민준이에게 짐이 될 수는 없지. 오히려 내가 성공해서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지훈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강지훈이 보여주었던 사업계획서의 장밋빛 미래와 어머님, 제가 꼭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라던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박은혜 여사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어딘가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은행 창구에서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거액을 인출하려 하자 젊은 은행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사용처를 물었다. 어르신, 요즘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혹시 누구에게 송금하시는 건가요? 박은혜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좀 보태주려고 하네. 걱정 말게. 은행원은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박은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 돈의 무게만큼이나 마음도 무겁게 짓눌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최경숙 여사를 만났다. 최경숙 여사는 박은혜 여사의 어두운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혜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니? 혹시 그 청년 때문은 아니고? 최근 들어 강지훈과 부쩍 가까워진 박은혜 여사를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은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발끈했다. 자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겐가? 지훈이는 그런 사람 아냐.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게지. 평소 온화했던 그녀답지 않은 날카로운 말에 최경숙 여사는 상처받은 듯 입을 다물었다. 박은혜 여사는 순간 자신의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고 그날 이후 최경숙 여사와의 관계는 눈에 띄게 소원해졌다. 이제 그녀 곁에는 오직 강지훈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마침내 박은혜 여사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2억 원이라는 거금을 강지훈이 알려준 차명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을 마친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박은혜 여사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감격에 겨워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끝났습니다. 한 달 안에 그보다 더 빨리 엄청난 수익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꼭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까지 어리는 듯했다. 박은혜 여사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동안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잘한 결정일 거야. 지훈이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록 강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처음 며칠은 사업이 바빠서 그러겠지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박은혜 여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가 알려주었던 사업체 주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은 텅 빈 사무실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다. 그제야 박은혜 여사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재산,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애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고 숨이 막혔다. 아, 지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신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외침은 텅 빈 집안의 정막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아니, 이것은 발등이 아니라 심장을 송두리째 도려낸 듯한 고통이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한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텅 빈 벽만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상실감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며칠을 식음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박은혜 여사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놈을 잡아야 해. 나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해. 앙상하게 마른 얼굴 위로 독한 결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경숙 여사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따뜻했다. 은혜야, 괜찮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박은혜 여사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경숙 여사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경찰서로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친구의 흔들림 없는 지지에 박은혜 여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박은혜 여사는 미국에 있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은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살폈어야 했는데... 민주는 당장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구해 귀국하겠다고 했다. 박은혜 여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짐 어린 걱정과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이 끔찍한 사건이 오랫동안 소원했던 모자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가명을 사용했고 차명 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추적이 쉽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전문 사기꾼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을 전부 회수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은혜 여사는 암담한 현실에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친구 최경숙 여사가 있었고 며칠 뒤 귀국한 아들 민주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위로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과 텅 빈 통장을 보며 자신의 무심함을 깊이 자책했다. 그는 박은혜 여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는 줄도 모르고... 박은혜 여사는 그런 아들의 손을 말없이 토닥였다. 비록 끔찍한 사기를 당했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되찾은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위안을 받았다.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고 밤늦도록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시간이 흘러도 강지훈의 행방은 묘연했다. 피해 금액 회수도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박은혜 여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친구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역 노인복지관과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 박은혜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 강당에 서 있었다. 예전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오늘
제 부끄러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을 가득 메운 또 다른 박은혜들을 향해 있었다. 주름진 얼굴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강당 한편에서는 아들 민준과 친구 최경숙 여사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강지훈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박은혜 여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분명 함께하고 있을 터였다.